한국이 지금의 경제 수준을 이룬 데에는 어떤 요소가 일조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인들은 입을 맞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말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주요 기술, 제품군에서 패권을 차지했기에 그만큼 거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5G, 로봇, 전기차 등 여러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제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5G 통신으로 연결될 사물 인터넷 기기에도 전기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심지어 값비싼 항공연료를 60m 갈 때마다 1리터씩 태우며 막대한 연료비가 들어가는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로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죠. 아마존이 5년 내 상용화하겠다는 캐리어처럼 물류의 혁신을 주도할 드론에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수요가 폭발할 상황인데요. 그러기에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기업들은 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5배나 오르며 전기차 시장이라는 무주공산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테슬라도 오는 22일 배터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중국 CATL과 함께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이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이전 배터리들에 비해 2배 큰 용량과 간편한 충전 방식으로 각광받았었는데요. 매우 불안전한 특성으로 인해 과충전 방지 회로를 넣거나 분리막 등 배터리 내부 소재를 개발하며 부피당 밀도를 높여 마른 걸레 짜내듯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 100Wh/kg이었던 용량을 233Wh/kg으로 2배 조금 늘렸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더 이상의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백신 개발에 각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경쟁이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에 따라 4차 산업시대의 판도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새로운 배터리로서 원자력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전고체 전지, 공기 전지가 라이벌 구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최근 국내 기관에서 원자력 전지, 즉 베타 전지 관련 세계 최초 연료 감응 베타 전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베타 전지는 화학 반응을 수반하여 전기를 얻는 다른 배터리와는 달리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에서 전기를 얻는 배터리입니다. 주로 63니켈이나 삼중수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얻는데요. 수명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01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63니켈을 사용할 경우 100년까지도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사용 도중에 충전할 일이 사실상 없기에 충전이 곤란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심장이나 우주선의 센서, 군사용 센서, 독립보안 센서, 비행기의 블랙박스 등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그러하듯이 가격이 문제인데 이번에 국내 DGIST에서 개발한 연료 감응 베타 전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상당히 해결한 제품으로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63니켈 대신 14탄소를 적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베타선 흡수에 사용하는 비싼 반도체 물질을 저렴한 루테늄 계열의 염료로 대체하여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대량 생산에 더욱 가까워진 거죠. 특히 63니켈 전지 수명 100년보다 훨씬 긴 약 5,730년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 배터리라는 점에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국제학술지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에 실려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고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충전이나 송전, 저장 등 각종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향후 기술 개발 정도에 따라 전기차에 적용될 경우 한 번의 충전도 필요 없이 운행 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7년 처음 베타전지 연구를 발표한 이래로 2017년까지 63니켈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번에 단가 절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앞서고 후발주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도체에서 보여준 초격차 전략을 4차 산업시대 새로운 분야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